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요, 2시간에 걸쳐서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보통 연금제도의 큰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중요한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퇴직하시고 나면 창업을 하거나 또 집을 사거나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하면요, 일단은 지금 직장을 다녀야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IRP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예. 오늘은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퇴직연금은 현재 직장 생활하는 급여소득자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급여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이 도입이 됐다면, 이제 퇴직연금이 의무 가입이 시행이 되면서 점차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2022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현재 300인 이상의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 작년에 통계를 보면 26,000개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있는데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좀 다른 제도인가요? 네,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네. 퇴직금은 이제 퇴직 시 회사에서 목돈을 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주는 거고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하시면 또 목돈으로 찾아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좀 헷갈리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퇴직 후에 창업할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으로 받는다면 두 개 뭐 별 차이는 없는 건가요? 돈을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퇴직금을 어디에 보관할 거냐 하는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네.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그 퇴직금의 재원을 회사에 쌓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게 되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네. 퇴직연금 제도는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연금 재원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가 돼 있어서 네. 그 퇴직금 재원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점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퇴직연금제도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 DC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돈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DB형 누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DB형은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굴립니다. 금융기관에 이제 돈을 넣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실제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10년을 근무했다라고 하면 네. 3천만 원이 이제 퇴직연금인 건데요. 예. 이처럼 이제 DB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받을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해도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용 주체가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 DC형은 어떻게 운용이 되나요?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불리는 겁니다. 즉 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는데 실제 운용 책임이 개인한테 있지만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 또 예적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예. 근로자는 이제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요. 네.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 한 달치 정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를 입금 받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분기나 월 단위로 주는 것도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근로자 직접 이제 이 상품을 선택해서 굴리는 거죠. 그러면 이 DB와 DC 두 가지의 형태를 지금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럼 선택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 형으로 할 거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딱 이제, 예. 네네. 그렇다면 이제 고민해야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통상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임금 인상률이 높다라고 하면 이게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데, 개인이 운영하면서 직접 수익 내는 것보다 승진이나 또는 임금이 많이 인상된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안정적이면서도 나중에 퇴직금이 큰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DB형을 고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앞을 잘 내다볼 수 있다면 딱 이거다 결정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DB형과 DC형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지금 전에 말씀 정확히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가지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결국에는 연금으로 노후에 긴 시간 동안 가져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급여가 확실하게 많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받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해서 가는 DC형 상품이 운영하는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다만 DB형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퇴직 후에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분들은 DB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DB형으로 할 것이다, 나는 DC형으로 할 것이다라고 회사에 뭐 요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퇴직연금 도입된 지 벌써 10년인 정도가 지났는데 예. 처음에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를 두고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두 가지 방식을 거의 다 도입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만 예전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는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어떤 퇴직연금이 도입됐는지 또 DB나 DC를 고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없다고 하면 네. 추가로 신청을 도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똑똑하게 네,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퇴직연금이 이제 노후에 긴 여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퇴직연금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뭐 예를 들어 집을 산다거나 전세에 보증금을 내야 된다거나 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중간 정산하거나 중도 인출로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목돈 들어갈 일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노후에 사용할 돈을 미리 꺼내 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 어렵지만 건드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유익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